안녕하세요. 저는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의 전병길 사무국장입니다. 저희 재단은 통일에 관련된 기금을 모금하고요. 그것들을 필요한 단체들의 공모를 통해서 사업심사를 통해서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 재단은 주로 하는 거에 통일공감대 사업, 그 다음에 연구학술 사업, 그 다음에 통일 캠페인 등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은 통일 인재 양성을 통해서 다양한 통일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국민적인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시장은 원래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1990년대 초에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한 이후에 북한이 대외적으로 고립의 길을 택했습니다. 고립의 길을 택했지만 배급 체계가 무력화됐기 때문에 북한은 자연스럽게 시장을 형성하게 됐고요. 거기서 다양한 거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그 시장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마당이 그때부터 활성화됐는데요. 장마당도 쭉 성장의 과정을 거치다가 2020년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북한이 가장 세계에서 먼저 국경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대무역이 사실상 지금 코로나 전보다 80% 이상 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물건들이 많이 들러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원자재 수급이 좀 어렵기 때문에 생산에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북한의 시장은 상당히 좀 많이 위축이 된 상태입니다. 네, 통일이 되면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북한 사람들 우리가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 성장의 열매들을 북한 사람들하고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잃을 수가 있다라는 일종의 통일 공포죠. 통일 포비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건 좀 우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통일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적으로는요. 흔히 이제 우리가 북한에 있는 지하 자원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물론 지하 자원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SOC에 관련된 거 저희가 새롭게 이제 만들어야 될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철도나 상하수도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사회 기반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문제들이고요. 중요한 것은 북한 사람들이 새롭게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이 가장 강한 게 인적 자원을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나 한국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서나 일단은 교육부터 먼저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비즈니스적인 요소들은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에 2,500만이라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개발시키는 사업들을 한국이 나름대로 여태까지 인적 자원의 성장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들을 잘 접목시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한국이 가장 사교육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다른 나라들이 많이 사용해요. 근데 저는 북한 역시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년들 경우에는 아무리 봐도 청년들이 새롭게 도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일자리 같은 것들이 북한을 통해서 많이 또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개발한다거나 혹은 도시 개발을 할 때 북한이 갖고 있던 역량, 북한이 인구는 2,500만 되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한국 청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떤 개발, 일종의 사회 개발이죠. 사회 개발이라고 하면 도시 개발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개발도 될 수 있고, 다양한 또 자원의 개발도 될 수 있고, 그런 개발의 요소들에 우리 전문성을 가지고 청년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학생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매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신문을 하러 보잖아요. 신문을 보게 되면 수백 가지의 통계가 나오거든요. 근데 남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통계를 상당히 많이 보지만 북한 사람들은 통계를 많이 못 봐요. 그래서 일단은 북한의 대표적인 신문이 이제 노동신문인데 노동신문을 딱 펼치면 통계가 일단 자료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조선일보든 한겨레든 진보신문이든 보수신문이 간에 일단은 수백 가지의 통계를 접하게 돼요. 그래서 북한이 사회를 개발하려면 가장 우선적인 요소들이 저는 통계라고 보거든요. 근데 북한 분들은 통계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통계에 익숙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통계적인 마인드, 그 다음에 이러한 또 IT에 관련된 마인드를 가지고 북한에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해외 취업하고 다른 거는 언어적인 문제에 좀 자유로움들이 있겠죠. 아무리 봐도 남북한이 그동안 70년 동안 갈려져 있으면서 언어가 좀 많이 서로 간에 이제 좀 이지가 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70% 정도는 서로 알아듣는다고 해요. 그리고 뭐 문법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상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언어적인 면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면들도 물론 이제 이질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민족 특히 정서적인 부분도 공유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어하고 정서가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근거리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창업 그러면 이제 멀리 비행기 타고 나가야 되지만 개성공단을 봐도 서울에서 1시간 정도 거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평양이 열리던 뭐 어디가 열리던 거의 이를 생활권 안에 다 되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인 위치도 상당히 또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양재 일자리 경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교육에 관련된 것들도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이 저는 남북한의 SDG를 얘기할 때마다 통일을 얘기할 때마다 가장 이렇게 좀 SDG에서 가장 유의있게 보는 게 불평등의 해소예요. 그러니까 불평등의 해소를 하면 남한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북한은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10번 같은 경우가 불평등을 서로 해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는 가장 강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단은 아직까지 북한의 식량 문제라든지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1번, 2번 다 해당되고 근데 3번이 보건의료 이슈잖아요. 근데 보건의료 이슈도 다 해당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SDG가 뭐 특정 번호일 수도 있겠지만 1번부터 17번까지가 남한과 북한 통일에 있어서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일자리, 교육, 근데 보건의료, 그 다음에 남북 간의 불평등, 이 이슈가 가장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통일은요, 교과서에서만 찾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여태까지 너무 교과서적인 통일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서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5,000년을 같이 살았고 70년을 따로 살았기 때문에 다시 같이 살아야 된다. 뭐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너무나 당위론적으로 맞는 말인데 청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교과서적인 생각을 벗어 약간 뚱딴지 같으면서도 좀 통일을 새롭게 보는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마음으로 북한 문제하고 통일을 접하고 또 그거를 또 SDG와 연관시켜서 한다면 통일은 좀 더 다르게 보일 거고요. 한반도 평화 문제가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하고 SDG는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게 요즘 된 것 같아요. 근데, SDG 자체가 하나의 이게 뭐 완벽한 틀은 아니지만, 우리가 통일하고 평화 문제를 이야기할 때 또 SDG만큼 이거를 좋게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틀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과 SDG 문제는 서로 연관시켜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나름대로 치열함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통일을 이루는데 또 평화를 이루는데 잘 기여할 수 있는 아젠다가 될 수 있고 그 아젠다를 바탕으로 다양한 요소들을 또 녹여낼 수 있는 그게 또 이제 비즈니스적인 요소든 아니면은 뭐 MPO에 관련된 요소든 아니면 또 다른 뭐 교육이라든지 그런 요소든 간에 그렇게 잘 녹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성세대는 이걸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전통적인 방법론에 익숙해서.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방법론을 받아들이기도 쉽고 또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고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